좀 어렵죠? 조금씩 계속 난이도를 올려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번 문제들은 좀 뭐라고 해야 될까? 뭐 문제 자체가 뭐 어려운 것도 있지만 막 엄청 우리가 알고 있는 고난도의 문제는 그렇게 많이 안 냈고, 그리고 특히 앞번호의 그 난이도를 순차적으로 올리지 않았어요. 거의 초반에 좀 어렵고 중간에 좀 쉬운 부분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조정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는 좀 넘어갈 수 있는 연습을 좀 해라 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했고요. 자, 23분까지 다 봤으면 좋겠어요. 다 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은 질문 좀 받아볼게요. 질문 받아봅시다. 자, 뭐가 있을까요? 채점도 안 하고 쉬는 시간에 좀 열심히 쉬어놔. 히터 좀 세게 틀어주시면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옷 입어. 너무 좋아요. 옷 입어. 아, 이 정도면 너무 추워. 너무 춥긴 해. 솔직히 너무 춥다 할 정도는 아니라 옷 펴놓고 이상한데 더워지면 너무 더워. 좀만 올리세요. 일단 옷 입어. 추운데 왜 옷을 안 입고 있어? 그럼 귀찮아지잖아. 옷을 입으면 너무 뻑뻑해져. 딴 친구들은 지금 겉옷 다 못 입고 있어. 일단 옷 입고 있어봐. 자, 몇 번? 12번. 12번. 자, 읽어보세요 한번. 14번. 14번. 또. 시험지 다 본다. 17번. 17번. 이거밖에 없어? 내가 시점해봐. 질문 이거밖에 없지? 흥민이는 20, 22, 23. 20, 22, 23. 번 6번이요. 6번. 자주 나오는 아, 뭔가 이런 것들은 지리한다 뭔가 물어보기도 애매하거든요. 몇 번입니까? 19번이요. 18번. 18번? 18, 19. 뭐가 애매해. 애매한 거는 모르는 거죠. 또 없어? 진짜? 오케이. 흥민이는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 자, 일단 6번이 애매하다고 하는 거는 사실 뭐 기억 니은이 문제가 아니라 디귿이 문제겠죠. 그렇지? 아닌가? 자, 일단은 fx 플러스 y가 fx 플러스 fy라고 주어져 있다. 자, 이때 f-x가 fx다라는 걸 확인을 하려면은 자, y에다가 자, 일단은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런 거 나오면 일단 무조건 알 수 있는 거, 가장 기본적인 거. 자, 시작점부터 좀 체크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0을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F0은 2F0이 나오죠? X랑 Y에
그래서 결국에는 얘가 F0은 0이다. 뭐 이런 게 하나 나옵니다. 자, 기억을 보시면은 x에다가 뭘 집어넣냐? y에다가 우리가 필요한 게 fx하고요. 마이너스 x잖아요. 그치? 그래서 y에다가 마이너스 x를 대입해 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f0은 fx 플러스 f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듯이 f 마이너스 x는 뭐가 돼? 마이너스 fx가 되죠. 그래서 기억이 아닙니다. 틀렸다. 의지다. 자, 니은 봅시다. 니은 보시면은 자, fnx가 자, 이건 좀 외워줘도 좋은데 fnx는 nfx냐를 물어보고 있어요. 얘는 이렇게 보세요. f2x라는 녀석은 x 더하기 x니까 fx 더하기 fx 더하기 fx예요. 그치? 이게 성립을 해요. 그래서 EFX 이런 식으로 가능하죠. 자, 그리고 F 뭐 3X 이런 녀석은 F2X 더하기 FX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얘는 3FX 이런 식으로 정리가 가능해요. 자, 이런 식으로 쭉 가면 FNX라고 하는 녀석은 N 곱하기 FX 이런 식으로 끄집어낼 수가 있다. 그래서 니은은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디귿 보시면은 유리수에 대해서 물어봤죠. 임의의 양의 유리수 P에 대해서 자, F, P, X는 P, FX냐? 자, 얘를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지수함수의 형태이긴 하거든요. 보시면은 자, 그런데 뭐 아무튼 그런 거 떠나서 우리가 P가 유리수라고 했잖아요. 회전 배율이 자, P가 유리수라고 했기 때문에 얘를 우리가 표현해 줄 필요가 있거든요. 증명을 하려면. 자, 그러면은 P가 유리수면은 P라는 녀석을 우리가 뭐 A분의 B 잡아놓고 A, B 자연수, A, B 양의 실수라고 했지? 맞나? 양의 유리수라고 했네? A, B를 자연수로 잡아주십니다. 그렇게 놓고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이 P, 우리가 앞에서 뭐가 성립을 했냐면 이놈 자연수 n에 대해서 얘가 성립을 했거든요. 그치?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한다라는 거에 보여줬어요. 그럼 자연수에서 유리수로 확장을 하는 거예요. 여기 자연수잖아. 그쵸? 자, 그래서 얘를 이 함수에다 여기 이 저식에다가 우리가 적절한 식을 대입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일단은 PF 자 AX라고 하는 놈을 우리가 일단은 설정을 좀 해볼 수 있죠. 어떻게 됩니까? AFX가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P라는 녀석에 대한 식을 좀 정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P를 넣어서 P가 만들어질 수 있게 식에다가 대입을 뭔가를 해볼 겁니다. 어떻게 해볼 거냐? 자, X에다가 A분의 BX를 대입해 거예요. A분의 BX를 대입하면은 어떤 꼬라지가 이제 나타나지게 되냐면 자, F 하고요 BX가 되고 얘는 A분의 BX 즉 A 곱하기 F PX가 돼요. 그렇죠? 나왔죠? PX에 대한 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만들어 주는 게 목적인 거예요. 유리수로 했기 때문에 얘를 설정을 해놓고 이렇게 만들어 주겠다 생각하고 들어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얘는 우리가 요거 그러면 어떻게 돼요? B 곱하기 fx가 된단 말이죠. 즉 f 뭐시기 뭐였지 물어본 게 fpx라고 하는 녀석은 자, 이 녀석을 이제 이쪽으로 나눠봐 주시면은 얘가 a분의 bfx 하고요. 그리고 얘가 fpx가 돼요. 그런데 얘는 뭡니까? 이 녀석은 a분의 b가 p잖아요. 그래서 pfx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근데 이걸 꼭 이렇게 가져가야만 하느냐? 사실은 얘가 어떤 꼬라지냐면 사실 두 개의 곱인가? 더하기죠. 더하기를 쪼갠 녀석이에요. 그래서 요게 성립한다라는 걸로부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어떤 녀석이냐 생각해보면은 EX에 대해서 두 개를 쪼개서 함수의 합으로 나타내진다 라고 하면은 여기 이건 지수함수로 아니구나. 미안.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될 겁니다. 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12번 봅시다. 12번. 자, 우리가 정의 유리함수의 정의역은 어떻게 됩니까? 유리함수. 자, 분수함수라고 합시다. 분수함수 예를 들면 fx분의 gx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이걸 뭐 hx라고 할게요. 자, 얘가 만약에 다음 함수고, 자, 이때 우리 이 녀석의 정의역은 어떻게 되죠? 정의역은 분모가 0이 되지 않는 fx가 0이 되지 않는 모든 실수예요. 그쵸? 자, 그리고요 우리가 루트 kx 얘를 루트 kx라고 하는 녀석의 정의역은 어떻게 돼요? 이 녀석의 정의역 어떻게 될까요?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여기에 어떤 식이 들어가 있든지 간에 민준아 자, 어떻게 됩니까? 얘가 k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성립을 합니다. 오케이? 그죠? 맞아요? 내가 맞니? 맞아요. 아니 예를 들면 분모가 0이 되는 건 정의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분모가 0이 되지 않는 영역에서 우리가 x값의 범위에서 정의가 된다. 그리고 무리함수 같은 경우에는 분모 이 루트 안에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정의가 되겠죠. 실수 범위 내에서 정의를 한다고 치면은 자, 그러면 문제에서 fx가 뭐라고 되냐? 1-x 분의 x. 자, gx는 마이너스 루트 x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요걸 알고서 들어간다고 치면 f 합성 gx라고 하는 녀석은 뭐예요? 얘를 여기다 집어넣은 거잖아. 그렇죠? 1 플러스 루트 x 플러스 1이에요. 네? x 이렇게 되죠? 그럼 이 녀석의 정의역은 어떻게 될까? 자, 얘가 0이 아니어야 되고 여기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그리고 분모가 0이 아닌 녀석에서 정의가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x는 x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 즉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0이 되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죠. 왜? 루트 x 플러스 1은 치역이 어떻게 돼요? 요 녀석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 녀석밖에 안 나오잖아요. 요 루트 포함한 요 전체가. 그렇죠? 그래서 얘는 1보다 크거나 같은 녀석이에요. 그래서 0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뭐 분모가 0이 되지 않게 만들어주는 그 정의역은 굳이 생각할 필요는 없죠. 자, G합성 fx 봅시다. 얘가 정리해보시면은 마이너스 루트 뭐시기? 자, 1-x분의 x 플러스 1이에요. 그럼 얘를 이제 정리해보면은 마이너스 루트 뭐시기가 돼요? 1-x분의 뭐가 됩니까? x 플러스 1이니까 1-x. 자, x 플러스 1 마이너스 x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1-x분의 1이 됩니다. 자, 그럼 두 가지 다 적용을 해야 돼요. 첫 번째, 여기 루트 안의 녀석이 0보다 커야 되고요.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그리고 x 분모에 들어가는 이 녀석 있죠? 1-x. 얘가 0이 되면 안 된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을 시켜야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은 1-x가 1-x분의 1이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1-x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그쵸? 분모를 역수를 취한다고 치면은, 그쵸? 물론 얘가 0보다 이게 지금 역수를 취한다는 게 좀 말이 안 되긴 하지만 부호가 바뀌긴 하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x는 뭐보다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요. 또 하나 정리해야 되는 게, 자, 얘는 맞나? 1-x가 0이 아니어야 돼요. 즉, x는 1이 아닌 모든 실수예요. 그치? 그러면 이 두 개를 다 만족시킨다고 치면은 x는 어떻게 돼? x는 1보다 커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놈이 x1이 되는 거고요. 이게 x2가 되겠죠? 그래서 차집합을 구한다고 치면 이 영역에서 이 영역에 해당하는 범위를 빼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에서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를 빼면 어떻게 돼요? x가 1보다 잠깐만요. 왜 범위가 이렇게 나오지?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뭔가 이상한데? 아, 여기 뭐 하는 거지? 아,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 아, 미안해. 네, 이거 여기 잘못했네. 그죠? 여기 좀 이상했죠? 1-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자, 어쨌든 얘가 양수가 되려면은 얘도 양수가 돼야 되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x는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고요. 정리하면은 x가 1보다 작다가 돼야 돼요. 작다. 오케이? 그래서 x2 -x1을 구한다고 치면은 어떻게 돼요? 1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1보다 작은 녀석, -1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1보다 작은 녀석을 뺀 거예요. 그치? x1에서 x2를 빼는 거 값이. 아, x1에서 x2. 그렇죠. x1에서 x2를 뺀다고 치면 어쨌든 간에 같은 얘기가 되죠. 여기서 이걸 뺀다고 치면은 x는 뭐보다?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치? 네.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고요. 14번 봅시다. 14번. 자, 거기 일단은 얘가 뭔 얘기하는 걸까? 자, 14번. 자, A라는 놈은 집합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x, y의 집합으로 이게 자주 쓰이는 표현이죠. 얘네는. 자, y는 순서를 좀 바꿀게요. -x 플러스 1분의 2 더하기 3.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요. b라는 놈은 역시 x, y 하고요. 뒤에 블라블라블라 되게 길게 나와 있죠. 그치? k 플러스 2x k 플러스 2x 플러스 k 플러스 1 y 여기다가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은 0이다.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은 a와 b의 집합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저 두 함수, 요 함수와 요 함수. 자, 이 저 두 개를 만족시키는 그래프로 표현이 되겠죠. 왜냐면 순서상으로 이루어진 집합이니까. 자, 그렇다면 a 교집합 b가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다. 라는 얘기는 두 녀석이 서로 만나지 않아야 된다라는 뜻이지. 그쵸? 공집합 두 그래프가 만나지 않는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녀석 얘는 뭘 뜻하는 걸까? 이 식은 도대체 뭘까? 그래서 어디서 많이 보던 거죠? 뭐예요? 직선의 방정식에서 나왔던 거예요. 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죠. 어떻게 바꾸면 돼요? 얘를 k에 대한 걸로 묶어주면은 돼요. 우리가 보던 식이 나옵니다. 자, x 플러스 y 마이너스 2 k 플러스 2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은 0이다라는 식이 되죠. 뭐예요? 요 직선과 요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죠. 기억납니까? 여기까지 해석했니? 자, 그러면은 얘는 요 놈하고 요 놈하고 연립을 해서 교점을 찾으면 되죠. 교점이 어떻게 됩니까? 2x 이거 그대로 가져와서 2x 플러스 2y 마이너스 4는 0 얘도 0. 자,
자, 이걸 이제 연립을 해서 가져오시면은 마이너스 y 플러스 3은 0이니까 y는 3. 자, y에다가 3 집어넣으면은 x는 3 집어넣으면 얼마야? 이 마이너스 1이 되겠네. 그래서 이 직선은 뭐냐? 바로 마이너스 1,3을 지나는 직방이 돼요.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저 식을 이제 그래프로 이제 해석을 좀 해볼 수 있겠네. 자, 위에 유리함수부터 보시면은 저 유리함수는 어디예요? x는 마이너스 1 하고 3을 점근선의 교점을 가지는 이렇게 생긴 경우는 유리함수가 되죠. 그렇지? 이렇게 생긴 경우는 유리함수가 되고 동시에 이 직선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3을 지나고서 뭐에 대한 거? 여기를 지나는 이민의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때 얘가 안 만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이 녀석의 직선의 기울기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만족을 해야 돼요. 그치? 그러면은 K라는 녀석을 우리가 뭘로 잡아야 될까? 생각해 보시면은 이 녀석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Y에 대한 녀석 기울기로 표현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겠지. 그쵸? 아니면 쟤를 연립해가지고 정리하는 방법이 있기는 해요. 근데 그게 좀 복잡하기 때문에 자, 차라리 y에 대해서 정리하는 게 차라리 낫다. 그래프 정리하는 게 낫다. 자, 그러면은 y라는 놈은 어떻게 돼요? k 플러스 1분의 아무리 제가 넘겨가지고 정리를 한 거니까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x 하고요. 플러스 k 플러스 1분의 2k 플러스 1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면 얘가 지금 뭐예요? 얘가 지금 m이죠? 기울기. 얘가 뭐가 된다고?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자, 그러면 문제에서 보시다시피 자,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얘기는 자, k 플러스 1에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건데 조심할 거 있습니다. 요거 k 플러스 1이 0보다 클 수도 있고 0보다 작을 수도 있죠. 그치? 그러면 첫 번째 k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고 한다면 뭐가 됩니까? k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 그러면은 당연히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가 0보다 커야 돼요. 즉 k는 마이너스 2보다 작아야 되겠죠. 그치?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요 놈을 정리하면 k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는 조건이에요. 근데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대요. 동시에 만족시키는 건 없죠. 그래서 1번은 생략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생략이 아니라 만족하는 녀석이 없다. 자, 그리고 k 플러스 1이 0보다 작을 때를 봅시다. 자, 그럼 당연히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아야 되죠. 자, 그러면은 얘는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이고요. 얘는 k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예요. 그래서 동시에 만족시키는 녀석을 찾는다라고 한다면은 k 플러스 1. 그래서 이거 맞나? 그렇죠. 자, 그래서 이때 마이너스 2보다 크고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주의할 점이 뭐냐면 k가 0일 때도 봐야 되고요. 자, 그러니까 여기 k 플러스 1이 0일 때도 봐야 돼요. k 플러스 1일 때가 0일 때. 뭐야? 등호가 왜 빠졌지? 등호 들어가야 돼. 등호를 빼먹었네. 자, 등호를 넣어줬으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아무튼 세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식을 만들긴 했는데 봐봐요. 식을 만들긴 했는데 얘에서 이놈이 0이거나 이놈이 0일 때도 식이 만들어지긴 하죠. 그치? 직선의 방정식이 만들어지긴 하잖아. 그래서 뭐도 봐야 되냐면 자, k 플러스 1이 0일 때도 봐야 돼요. k 플러스 1이 0일 때. 왜냐면은 k 플러스 1이 0이면은 x에 대한 식, 그러니까 세로선에 해당하는 직선이 나오긴 하잖아요. 그래서 k 플러스 1이 0일 때도 보시면은 k가 마이너스 1이니까
때의 방정식이 뭐가 나옵니까? 쟤는 k가 마이너스 1이면은 x 마이너스 플러스 1이네요. x 플러스 1은 0. 즉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녀석도 나와요. 그럼 이 직선은 뭐예요? 예준아, 자, 요 직선입니다. 안 만나죠? 그치? 그래서 k가 마이너스 1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안 만나게 만들어주는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줍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찾는 녀석은 마이너스 2 k 값의 범위가 이렇게 돼요. 마이너스 1까지 포함한 이런 식의 형태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럼 이 상태에서 뭐 하면 될까요? 자, 문제에서는 2분의 a가 이 k가 이 범위 내에 있는 집합에 포함이 되게 만들어준다고 했죠. 그래서 k를 뭘로 잡으면 되냐면 2분의 a로 잡으면 돼요.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a는 a값 범위를 먼저 세팅할까요? 자, a라는 녀석의 범위가 2를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예요. 즉 a는 마 4, 마 3, 마 2. 자, 이렇게 세 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더하시면 마이너스 9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오케이? 이해되십니까? 자, 이런 문제예요. 자, 뭐 크게 모르는 거 있습니까? 없죠? 있니? 있다면 그거를 중심으로 봐줘야 돼요. 자,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17번. 야, 17번 좀 애매하긴 하다. 질문하는 게. 그렇죠? 질문하기 좀 애매하다는 게 17번 같은 문제이지 않을까? 자, 요거 우리가 절대부등식이라고 하는 걸 증명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절대부등식 증명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는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빼는 거, 그쵸? 아니면은 둘 다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있으면은, 양변이 다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있으면 제곱해서 빼도 돼요. 오케이? 그리고 나눠서 증명할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증명 방법은 판별식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가장 브로드한 방법이 양변이 0보다 크다고 하면 제곱을 해서 정리하는 것이 가장 제네럴한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일단은 봐봐요. 그래서 잘 따라와 볼게. 자, 그러면은 자, 물어봅시다. a 플러스 1 좌변이 0보다 크고 우변도 0보다 커요. 그래서 뭘 보여준 거예요? 뭐에서 뭐가 0보다 크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a 플러스 1의 제곱의 차가 0보다 크다는 걸 보여주면 되지. 그럼 1번에 들어갈 거는? a 플러스 2번에 들어갈 거는? 루트 2a 플러스 그치? 여기서 맞니? 안 보고 있었어? 앞에 거 얘기하고 있었나? 17번 풀었니? 아무튼 그래서 얘를 제곱한 거를 정리하시면은 a 제곱만 남지. 그렇죠? 자, 그러면은 a가 0보다 크니까 뭐가 성립한다는 거예요? a 제곱도 0보다 그렇지, a 제곱이 0보다 크다가 되는 거예요. 자, 1번에는 a 플러스 1이고 2에는 루트 2a 플러스 1이에요, 혜민아. 네. 자, 그래서 아무튼 간에 제곱에서 제곱 빼는 거가 0보다 크니까 3번의 a 제곱이 0보다 크고, 즉 a 플러스 1은 뭐보다 크다? 루트 2a 플러스 1보다 크다 가 되는 겁니다. 앞에 식을 증명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지금 당연히 4번은 루트 2a 플러스 1이 들어가야 되겠죠. 넣을 건 다 잘 넣었는데 이제 모두 곱해서 나오게 나의 네, 네. 자, 18번 봅시다. 자, P 조건은, 자, 조건 P. 조건 P는 뭐예요? 얘는 A는 0이거나 또는 B는 0이죠. 자, Q라는 녀석은 뭐가 돼요? Q라는 녀석은 역시 뭐가 되냐면 절대값이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두 개 중에 하나인 거죠. A 플러스 B가 A 마이너스 B이거나 또는 A 플러스 B가 B 마이너스 A예요. 그러면은 얘 정리하면 뭐 나와요? B는 0이 되고요. 얘는 A는 0이 돼요. 그래서 Q라는 녀석을 정리를 하시면은 결국 뭐랑 똑같냐면 P랑 똑같아요. 이거 두 개, 요거 또는 요거잖아요. 즉 A는 0 또는 B는 0이 됩니다. 맞죠? 자,
그리고 R 봅시다. R은 절대값 A-B는 절대값 A 플러스 절대값 B죠. 그치? 자, 얘를 만족시키겠다라고 한다면은 첫 번째, 둘 다 양수일 때와, 자, 요 네 가지 케이스를 좀 봐주셔야 되는데, A가 0보다 클 때 하고요.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클 때, A가 0보다 작고 B가 0보다 작을 때,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클 때, A가 0보다 작고 B가 0보다 작을 때, 이때를 좀 각각 봐주셔야 돼. 왜냐하면 만약에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얘가 얘보다 작을 수밖에 없죠. 그치? 그럼 얘는 안 되는 거고, A가 0보다 작고 B가 0보다 작아요. 그러면 이때도 역시 어때요? 얘는 양수, 얘는 양수 나오는데 얘는 그 두 개 사이의 차이잖아요. 그치? 그래서 얘도 같을 수가 없어요. 그치? 자, 그런데 뭐야? 우리 둥근 위 있다고 그랬네.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작을 때, A가 0보다 작고 B가 0보다 클 때. 자, 얘를 보시면은 A가 0보다 크잖아요. B가 0보다 작아요. 그러면 요 놈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가 되죠. 그치? 그래서 요 놈하고 같아져요. 그래서 이 놈은 가능하고요. 이때는 어때? A가 0보다 작고 B가 0보다 크다. 이때도 역시 얘는 마이너스, 얘도 마이너스죠. 그치? 그래서 얘는 어차피 양수로 바꿔주고, 얘는 마이너스 돼서 절대값 자체는 얘가 작지만 절대값 자체가 뭐가 돼요? 얘랑 똑같은 값이 돼요. 그래서 A가 0보다 작고 B가 0보다 크면은 얘도 역시 절대값 따로 붙인 거랑 얘랑 똑같아져요. 그치? 자, 이런 건 그냥 외우세요. 이런 거 모르겠으면은. 그래서 얘는 A는 0보다 작거나, 그러면 뭐가 돼? A가 0보다 클 때 B가 0보다 작고, A가 0보다 작을 때 B가 0보다 작다. 즉 A, B가 0보다 작다가 되면서 이거를 정리하면은 얘는 A는 0, 그렇죠. A는 0보다, 아무튼 AB는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그리고 얘는 둘 다 0이면, 둘 중에 하나가 0이면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A는 0이거나 또는 B는 0이다 라는 것도 이 녀석의 조건에 포함이 됩니다. 즉 AB가 0보다 작거나 또는 A가 0이거나 B가 0이다 이렇게 돼요. 오케이? 그러면 이 조건들의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를 좀 생각을 해보면 어때요? P랑 Q는 같아요. 그리고 얘가 어디에 포함된다? 요 녀석에 포함이 됩니다. 되죠? 그죠?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녀석 중에서 기역하고 니은은 맞죠? 왜냐면 여기 같으니까. 기역하고 니은은 맞고요. 디귿 같은 경우에는 Q에서 R을 뺐다라고 하면은 공집합이 되네? 이게 답이 답 5번이죠? 그치? 그래서 디귿도 맞네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넘어가서 19번 문제 좀 보도록 합시다. 19번이 생각보다 좀 어려워요. 그렇지 않니? 생각보다 조금 어렵습니다. 자, 19번 좀 지우고 볼게요. 이거 지워도 되니? 혜민아 이거 지워도 돼? 네. 보고 있니? 네. 왜 이렇게 못 찍어놨냐? 자, 19번. 촬영을 안 하고 있지? 에이, 촬영 버튼 좀 눌러도 돼, 혜민아? 촬영 되고 있니? 네, 되고 있어. 네, 하고 있었구나. 자, 아무튼 자 일단은 문제 보셨죠? 여기 보면 P라는 조건이 뭐냐?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다예요. Q라는 조건도 역시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다. 이기 때문에 같은 녀석이죠. 자, 그리고요 R 조건은 AC가 0보다 작다 이고요. 자, S라는 조건은 B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작다. 자, 그리고 T라는 조건은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곱하기 A 마이너스 B 플러스 C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Q는 P이기 위한 어떤 조건이냐 Q, P 자 이게 어떤 방향으로 참이 성립이 되느냐를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P랑 Q는 어차피 같은 조건이죠. 그래서 얘는 Q이면 P이다도 참이고 P이면 Q이다도 참이에요. 그래서 가에 들어가는 거는 필요 충분 조건이다에 해당하는 뭐가 돼요? 기육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요 R은 Q이기 위한 R과 Q에 대한 관계를 좀 봅시다. 자 AC가 0보다 작잖아요. AC가 0보다 작으면 자 이거를 이렇게 좀 바꿔서 볼게요. 이 두 놈을 둘 다 B제곱이 뭐보다 4AC보다 크다라는 걸로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자 AC가 0보다 작잖아요. 그치? 그러면 4AC도 당연히 0보다 작겠죠. 그치? 그러면 B제곱이라고 하는 놈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성립해요 안 해요? 성립하죠. AC가 0보다 작으면은 0보다 작은 숫자가 들어가 있고 B제곱은 뭐가 되든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그쵸? 그래서 R이면 Q이다는 성립을 해요. 자 그럼 Q이면 R이다는 성립을 할까요? B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성립이 안 될 수도 있죠. 그치? 얘는 AC가 0보다 크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잖아요. 클 수도 있잖아. 커도 성립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럼 얘를 만족을 하는데 얘는 만족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AC를 보시면은.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얘는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아이고 거꾸로 했네. Q이면 R이다는 성립되지 않아요. 그럼 얘는 무슨 조건이에요? 충분 조건이죠. 그래서 나에 들어가는 게 충분 조건에 해당하는 필요 조건 필요 조건은 아니고 충분 조건이다. 그래서 니은이 들어가겠죠. 그렇지?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 디귿 다를 보시면 S와 P에 대한 관계를 보고 있습니다. S와 P 자 얘는 어떻게 되냐 B제곱 마이너스 AC라는 녀석이 자 보세요. 얘를 좀 넘겨서 얘도 저 넘겨서 정리할게요. 그럼 얘는 B제곱이 AC보다 작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쵸? 그러면 AC라는 놈이 뭔지 모르겠어요. 0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어요. 그치? 그래서 그걸 좀 나눠서 보셔야 돼요. 왜냐면 AC가 양수라고 할 때, 음수라고 할 때, 0이라고 할 때 각각 이놈들의 B제곱에 겹쳐지는 녀석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돼서 그래요. 왜냐면 예를 들면 BC가 자 예를 들면 이렇게 봐봐요. AC가 0보다 크다라고 해볼게. 자 AC가 0보다 클 때 라고 한다면은 B제곱 4AC고요. 그리고 얘는 뭐야 부동 방향이 반대인가? 아 이거 반대네. 크다네. 자 그러면은 얘가 4AC가 AC보다 커요. 그치? 자 그러면 AC라는 게 성립을 하면은 자 AC B제곱이 4AC보다 크면 자 S와 P에서 B제곱이 4AC보다 크다. 즉 P가 맞으면은 S는 무조건 맞아요. 그쵸? 맞잖아요. AC가 0보다 크니까 얘가 얘보다 당연히 클 거고 얘가 성립하면 얘가 성립을 하는 거잖아. 그러면 얘를 만족을 시키면 B제곱은 AC보다 크다라는 것도 무조건 만족이 돼요. 그치? 자 그런데 여기서 AC가 그러니까 S가 맞다. 그러면은 P라는 녀석은 성립을 하냐? 얘는 아니죠. 그치? 그러니까 B제곱이 AC보다 크다고 해서 4AC보다도 크냐? 아닐 수도 있잖아. 그렇죠? 자 그래서 이때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요 단계에서 얘가 뭐가 돼요? 이 단계에서 P면 S이다가 성립을 하죠. S이면 P이다가 성립을 안 해요. 이해됩니까? 자 그리고 볼 거는 뭐냐? AC가 0일 때 자 AC가 0이라고 하면 얘도 0이고 얘도 0이에요. 그럼 얘가 성립하면 얘가 성립한다. 똑같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가 돼? 둘 다 필요 충분 조건이 돼요. 얘도 가능하고요. 얘도 가능해요.
쌤 그러면은 요거까지 볼까요? AC가 0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돼요? AC가 0보다 작으면 B제곱이 AC보다 크고요. 고등호의 순서가 바뀌어지죠? 그치? 자 그래서 잠깐만 AC가 뭐가 작으네요. 그쵸. 자 그러면 이때 봐봐. 이때도 좀 조심해서 봐야 되는 게 얘가 0보다 작잖아요. 얘도 0보다 작아요. 그쵸? 그럼 어때? 자 R의 경우랑 똑같은 거예요. 봐봐. 얘가 성립을 하면 얘가 성립은 무조건 하죠. 그치? B제곱이 AC보다 크다는 건 무조건 성립을 해요. 그죠? 그리고 4AC가 B제곱이 4AC보다 크다는 것도 무조건 성립을 해요. 그치? 그러면 얘가 성립하게 만들어주는 그 진리집합이 똑같잖아요. 얘도 모든 B에 대해 성립을 하는 거고 얘도 모든 B에 대해 성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역시 필요 조건, 충분 조건 다 만족해요. 필요 충분 조건이 돼요. 그러면 쌤 이거는 뭐예요?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아니면은 필요 조건이에요? 자 봐봐 전체로 보세요. 요 영역에서는 어차피 다 되고 요 영역에서는 다 돼요. 근데 여기서는 얘가 P라는 녀석이 S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치? 요 조건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마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얘를 이렇게 집합으로 이렇게 얘기한다고 치면 자 여기 AC가 0보다 클 때 같은 0일 때 작을 때라고 생각하면 S라는 녀석은 이 전체가 되는 거고요. 그죠? P라는 녀석이 여기는 다 똑같아요. 여기는 똑같은데 AC가 0보다 클 때만 얘가 얘에 포함될 거예요. 이런 형태로. 오케이? 그래서 전체로 따지면 P면 S가 성립을 하고 S이면 P라는 성립하지 않는 겁니다. 부분 집합이 되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다에 들어가는 녀석은 뭐가 돼요? 다는 디귿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유를 봅시다. T는 Q이기 위한 자 T와 Q의 관계를 좀 봐야 되는데 자 Q라고 하는 녀석은 어차피 저기 주어져 있죠. B제곱이 4AC보다 크다예요. 자 T라는 녀석은 뭘까요? T라는 녀석은 자 A 플러스 B 플러스 C A 마이너스 B 플러스 C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A 플러스 B 플러스 C A 플러스 B 마이너스 C 이렇게 되죠. 얘가 0보다 작다예요. 자 정리해 봅시다. 얘는 A 플러스 B의 제곱에서 A 플러스 B의 제곱 뭐 굳이 이렇게 할 건 없겠네. 잘못 썼네. 저기도 이렇게 또 오타가 있네. 자 A 플러스 C에 대한 녀석이죠. 미안해. A 플러스 C의 제곱 플러스 B 플러스 B A 플러스 C 마이너스 B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얘가 0보다 작다는 작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럼 얘는 뭐에 대한 식이 돼요? 식이 어떻게 만들어질까? 우리가 지금 P라는 녀석, PQ라는 녀석이 B제곱에 대한 녀석으로 정리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A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0보다 작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러면은 B제곱이 뭐보다 크다? A 플러스 C의 제곱보다 크다라는 걸로 나옵니다. 됐어요? 그러면은 얘를 어디서 쓸 거냐면 요 놈을 앞에서 한 거를 요 놈 가지고 확인이 가능해요. 저런 형태로. 자, A 플러스 C와 그럼 이제 저런 꼬라지를 만들 수 있느냐의 문제인 거잖아. A 플러스 C하고요. C의 제곱하고요. 무엇에? 4AC라고 하는 녀석의 대소 비교를 할 거예요. 4AC의 대소 비교를 해서 어떤 녀석이 더 크냐?
가지고서 우리는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을 따질 거라 생각. 자 그러면은 요놈하고 요놈의 어떤 녀석이 더 큰지를 보시려면 a 플러스 c의 제곱에서 4ac를 빼보면은 얘가 뭐가 돼요? a 마이너스 c의 제곱이 돼요. 맞지?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잖아. 그쵸? 자 그러므로 이놈이 요놈보다 크거나 같다가 성립을 하는 겁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러면은 얘가 성립을 하면은 얘는 무조건 성립을 해요. 맞습니까? 저기서도 마찬가지였잖아. 얘가 성립을 하면 얘가 무조건 성립을 해요. 맞죠? 그래서 여기서도 결국에는 뭐냐? Q라는 이렇게 T라는 녀석이 성립을 하면 T가 성립하면 Q라는 녀석은 성립을 무조건 하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요. 맞나? 맞네. 자 Q라는 녀석이 성립하면 T가 성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그치? 그래서 얘는 라는 뭐가 된다? 충분 조건을 나타내는 뭐였지? 니은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애매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쵸? 이렇게 접근을 했는지 좀 생각을 해보시고, 그러니까 그럴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거는 괜찮은데 명확하게 이해는 하면서 지나가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만약에 식을 만들 수 있으면 이 문제는 애매하지 않고 다음 문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정답 체크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오케이? 그 이제 명제에서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을 따지는 데 있어서의 가장 난이도 높은 문제예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그거 좀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20번. 자, 20번은 별로 어렵진 않은데 지금 몇 시니? 20번까지만 하고 봅시다.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볼게요. 22번, 23번도 조금 길이가 있어서 20번까지만 하고 잠깐 쉬었다가 22번, 23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먼지가 많이 나냐 이거. 여기가 그게 문제구나. 이 칠판 먼지가 안 빠지네. 공기청 정도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쉬는 시간에 문 좀 열어둬요. 창문이 있는데 아니 창은 있는데 문이 없어. 창문이 아니야. 창이 아니야. 아무튼 자 볼게요. 20번까지 하고 참 문 좀 열어놔야겠다. 이게 안 쓰는 이유가 있어. 자 20번 문제 봅시다. 자 유리함수 마이너스 x 분의 1. 선생님 칠판 뒤쪽에 있는 거 창문 아니에요? 그러네. 이 창문 좀 열어놔야 되겠다. 자, 히터를 켜고 문을 살짝 열어둡시다. 아주 그래도 아니라고. 자 아무튼 자 A. 자 이 위에 자 A, A분의 1하고요. B, B분의 1하고요. C, C분의 1. 어쨌든 요 위에 점이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기울 봅시다. 선분 AB의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를 얘기했죠. 그럼 AB의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그냥 구하면 되죠 뭐. 그쵸? 그냥 AB의 기울기. 자 기울 선분 AB 기울기. 다른 녀석은 B-A분의 B분의 1 마이너스 A분의 1이잖아. 그쵸? 그래서 얘는 B-A분의 AB분의 A-B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럼 얘 약분하면서 왜 마이너스 1 되죠? 그치? 즉 얘는 마이너스 AB분의 1이잖아요. 그럼 이 녀석의 수직인 녀석,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AB가 되겠죠. 그치? 그래서 기울은 맞다 얘기할 수 있고요. 자 니은 봅시다. 니은에서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0이래요. 자 근데 무게중심의 좌표가 0,0인 ABC가 존재하냐 이걸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은 우선은 무게중심 기억납니까? 무게중심 어떻게 하면 돼요? 무게중심 G라고 하는 녀석이 A
a 플러스 b 플러스 c고요. c분의 3 콤마 3분의 뭐시기 자 a분의 1 b분의 1 c분의 1이에요. 자 그러면은 요건 0이니까 뭐 신경 쓸 거 없고요. 자 요놈이 어떻게 되냐 요놈은 a 3분의 a b c 분의 a b 플러스 b c 플러스 c a가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요 식을 이제 정리를 좀 할 건데 얘가 0,0이 되느냐 가능하느냐를 물어보는 거죠. 그치? 명재 참 좋아하는 학교의 문제예요. 자 절대부등식으로 이건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요 식 있잖아요. 요 식이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0이잖아. 그러면 얘를 어떤 식으로 정리가 가능하냐면 사실 얘랑 얘를 연결하는 거는 뭔가 제곱에 대한 식에 대한 건 좀 연결할 수 있죠. 그치?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은 뭐시기 이렇게 연결할 수 있잖아. 근데 그래갖고 이제 나오는 게 뭐냐? 그게 뭐지? 딱히 없어요. 그러니까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c 제곱은 뭐 마이너스 a 뭐 저기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c 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는데 그게 큰 의미가 없어요. 자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냐 고민을 좀 해보면 결국에는 사실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이거예요. 얘를 어떤 두 개의 문자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거야. 예를 들면 c라는 녀석이 마이너스 a 플러스 b거든요. 그렇죠? 그럼 얘를 c에다가 대입을 하는 거예요. 대입을 하면 저 위의 식이 어떻게 정리가 되냐? a, b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겠네. 마이너스 a, b 마이너스 a 여기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라고 씁시다.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어차피 따로따로 계산할 거니까 그렇죠. 마이너스 a, b 하고요.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 제곱. 자 그리고요. 여기서는 마이너스 a 제곱 하고 마이너스 ab 뭐 이렇게 되겠네. 그렇죠? 또 이거 날라가면서 마이너스 b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ab가 돼요. 자 얘가 0이 절대 불가능해요. 왜냐면 자 우리 절대부등식 중에 이런 거 있거든요. x 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y 제곱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 절대부등식 기억해 두세요. 자 왜냐면 x 제곱 플러스 뭐시기 x 제곱 플러스 xy 여기다가 플러스 자 요놈을 yx로 바꿔서 요거 기억해 두시고 모르겠으면 써두세요. 증명하는 방법까지. 자 yx 하고요 플러스 얼마 절반을 제곱해서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면은 4분의 y 제곱이에요. 플러스 4분의 3y 제곱이 되겠죠. 자 이렇게 묶으시면 얘는 x 플러스 2분의 y의 제곱 플러스 4분의 3y 제곱이 돼요. 자 얘는 항상 어때요? 0보다 크거나 같아요. 해야 돼요.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제곱 더하기 제곱의 식이니까. 그렇죠? 이해됩니까? 네. 그럼 여기서 이런 정도 잘 보시면은 얘는 마이너스 뭐시기 b제곱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얘는 항상 0보다 작거나 같을 수밖에 없어요. 쌤 그럼 0이 될 수 있잖아요. 자 여기서 등호는 어디서 성립합니까? 이놈이 0이고 이놈이 0일 테지. 그래서 y는 0이고 x도 0이어야 돼요. 그래서 x는 0, y는 0에서 성립 이렇게 됩니다. 즉
얘도 뭐가 성립해야 등호가 성립할 수 있어요? A는 B는 0이 될 때여야 해요. 근데 A, B가 0이 되는 게 가능합니까? 문제에서 제가 X분의 1 위의 점이라고 했잖아. 그쵸? A는 0, B는 0이 불가능해요. 오케이? 그래서 니은은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간단해 보이는데 이런 문제들은 이렇게 좀 정리를 해야 돼서 요렇게 이제 증명하는 것들이 확인하는 것들이 조금 어려워요. 자, D 봅시다. D급 보시면은 뭐 요거야 뭐 식이 좀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생각보다는 괜찮아요. A 플러스 B는 0이고요. C는 마이너스 1이고요. 자, 그러면 조건들이 거의 다 정리가 된 거예요. 그치? B라는 녀석이 뭐예요? 마이너스 A잖아. 그래서 이 녀석은 저 A, B, C의 점을 우리가 세팅을 하면은 이렇게 되죠. A분의 1하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분의 1 하고요. 그리고 C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죠. 뭐 이렇게 나옵니다. C가 1이라고 했구나. C가 1이네. 그러면은 1. 그래서 얘가 1,1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자, 그러면 두 개의 점을 한번 봐봐요. 이 녀석의 점을 한번 보시면은 자,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한 점이 A, A분의 1이에요. 이미의 점을 잘 봅시다. 여기가 마이너스 A, A분의 1. 그럼 여기에 대칭인 녀석이 여기가 마이너스 A면은 여기가 A예요. 자, 그리고 그래프가 맞나? 아이씨, 잘못 그렸네. 정말. 아우, 지우기 싫은데. 지우면은 먼지가 나잖아. 자, A,1하고요. A,A분의 1. 잘 봐요. 대칭. 해서 여기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분의 1이에요. 자, 그리고 1,1이 어딨냐? 여기 어딘가 있겠죠. 여기 어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존재하냐고 물었나? 그 그래프 위에 일단 외심을 보시면은 자, 요게 지금 요렇게 연결했어요. 그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으면 원점을 지나요. 원점을 지나고 얘를 이렇게 연결시킨 녀석의 외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1,1인데. 자, 그러면은 자, 이 직선을 기준으로 봐서 얘랑 우리가 지금 이게 외심이 어디 있느냐, 외심의 좌표를 찾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 외심 좌표를 찾겠다고 하면 요 세 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을 찾아야 되잖아. 그렇죠? 그리고 외심은 여기에서부터 어떻게 돼요? 외심은 여기 직선하고요. 뭐의 교점을 찾아야 돼? 요 놈의 수직인 녀석. 그렇죠? 외심 결정하는 거 기억나요? 자, 삼각형이 있으면은 외심은 여기 수직 이등분선 하고요. 여기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죠. 그치? 자, 그러면은 여기 녀석을 뭘로 봐야 돼? 요 녀석의 수직 이등분선 원점을 지나면서 이 녀석의 수직인 녀석. 그치? 이 녀석 하고요. 요 두 점 사이에 요 녀석과 이 녀석 사이에 수직 이등분선을 찾아야 돼요. 수직 이등분선이 어디 있냐? 그걸 찾아야 되는데 일단은 그럼 이건 어쩔 수 없이 직선의 방식 두 개를 이용을 해야 돼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저기 나와 있는 A, B점의 두 점의 직선의 수직인 기울기를 찾았죠. 그치? 어떻게 됐어요? AB가 됐어요. 그러면 이 녀석의 기울기는 얼마? 이 녀석의 직수직인 녀석의 기울기는 요놈 곱하기 요놈이 되죠. 그치? 네, 그래서 이 직선의 기울기, 이 직선은 y는 마이너스 a 제곱 x가 돼요. 자, 이렇게 되고요. 요거는 이제 또 따로 구해야 되겠죠. a-1분의 1-a분의 1 요걸 잡아가지고 구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녀석의 기울기가 얼마냐? 기울기는 역시
두 점의 기울기의 수직인 녀석이니까 두 개 곱한 녀석이 돼요. 그치? 그래서 요 직선은 y는 a 곱하기 뭐지? a 곱하기 x 요놈의 중점 x 마이너스 a 플러스 1 2분의 a 플러스 1 2분의 a 플러스 1 하고요. 거기다가 플러스 2분의 a분의 1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요 두 개의 교점을 찾아주면은 x가 a에 대한 녀석으로 나오거든요. 걔를 여기다 대입해서 확인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어쨌든 기울기를 가지고서 봐주셔야 돼요. 오케이? 자, 일단은 뭐 이 정도로 할게요. 하고 22번 요거 이제 대입해서 정리하면 되는 거니까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자, 22번하고 23번은 잠깐 쉬었다가 보도록 합시다. 지금 40분이니까 55분까지 쉬었다가 나머지 문제도 보고 그다음에 다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2번, 23번 한번 봅시다. 돌돌돌산. 자, 자 일단은 x에서 x의 함수. 자 fx가 x에서 x fx 이렇게 씁시다. fx는 1 플러스 x 분의 1 마이너스 x. 자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fnx가 f1x는 fx고요. fn 플러스 1x가 f 합성 fnx로 정의가 된다. 자 이거는 뭐 자주 봤던 거죠. 계속 합성하면 f 예를 들면은 f3x 같은 경우에는 f 합성 3번 합성하는 거죠. 뭐 이런 얘기죠. 그치? 자 근데 문제에서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정의역이 x가 1보다 큰 영역에서 f 인버스 gx라는 녀석이 f 인버스 2024. 자 f 인버스 2024 f 2024의 인버스 x 더하기 f 2023의 x의 인버스 이거예요. 자, 이 녀석의 최소값을 가져라. 최소값일 때의 녀석을 찾아라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뭐냐면 우리가 F2024를 찾아야 되고 F2023을 찾아야 되는데 문제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왜? 얘네는 반복하면은 어떤 녀석이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규칙이 생길 거란 얘기야. 맞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합성함수 형태로 나와 있는 녀석들은 어쨌든 반복해 보면은 규칙이 생긴다라는 거 있죠? 머릿속에. 있습니까?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뭐 어렵게 그렇게 보실 필요가 딱히 없어요. 자 그러면은 일단 하나씩 좀 해볼게요. 자 계속해서 합성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이 녀석을 합성을 좀 해보면은 f2x는 f 합성 fx니까 f2x. 자 이 녀석은 뭐가 됩니까? 1 마이너스 계산은 좀 귀찮긴 하다. 1 플러스 x 분의 1 플러스 1 마이너스 x 분의 1 플러스 x. 자 이걸 반복을 하는 거예요. 얘를 반복을 해주면 분모 문자에다가 1 마이너스 x를 곱했으니까 귀찮은데. 자 아무튼 1 마이너스 x 하고 마이너스 1 플러스 x 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x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럼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그러면은 얘는 x 사라질 거고 마이너스 2x 분의 뭐시기가 돼요? 1 마이너스 얼마냐? 2가 되겠네.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x분의 1이 될 겁니다. 자 f3x 같은 경우에도 역시 f2x를 f2x 요 녀석을 저기다가 집어넣으면 되니까 1 마이너스 플러스죠. 플러스 x분의 1 분의 1 마이너스 x분의 1 이렇게 되겠죠. 분모 문제 x를 곱하시면은 x 플러스 1 분의 x 곱하면 뭐예요? x 마이너스 1이 되겠네. x 마이너스 1 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f4x를 한 번 더 봅시다. f4x 가면은 얘가 1 마이너스 x 분의 뭔 소리야? 1 마이너스 x 분의 1 플러스 x 플러스 1 분의 1 마이너스 x 분의 1 플러스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니까 얘도 정리합시다. 그러면은 1 플러스 x 플러스 1 마이너스 x 분의 얘는 1 플러스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겠죠. 정리하면 얘는 뭐 나와요? 여기는 2 나오고요. 분모는 요거 사라지면서 2x가 나와요. 2x 즉 뭐가 돼? x가 돼요. 자 그러면은 자 이제 눈에 보입니까?
자 이게 네 번마다 돌아가는 거예요. x에다가 또 합성하면 저 녀석이 그대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즉 F2024x는 2024 x라는 녀석은 x가 돼요. 4의 배수니까 x가 그대로 나오고요. F2023x는 이거 전이죠. 이거 전이니까 얘가 나와요. x 플러스 1 분의 x 마이너스 1. 단순하죠? 그치? 하던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여기다가 인버스를 붙여서 역함수를 외웁시다. F2024의 인버스 x. 자 이 녀석은 x가 되고요. F2023의 x의 인버스. 이 녀석은 요거 이제 y는 x로 잡아가지고 역함수 구해보시면 되겠죠. 역함수 구하면 어떻게 되냐면 구해놨거든요. 구해놨으니까 봅시다. 자 얘가 뭐냐 1-x분의 x 플러스 1입니다. 그럼 요걸 뺐어요. 뺐지? 그쵸? 뺐어? 뺐네? 뺀 거구나. 미안. 뺐죠? 자 그러면은 얘가 x 마이너스 1-x분의 x 플러스 1 이렇게 돼요. 그치? 그럼 이 녀석이 뭘 찾으라고요? 최소값을 찾으라는 거야. 자 그러면 봐봐요. 여기 있는 녀석은 자 x 플러스 x 마이너스 1분의 x 플러스 1 이렇게 되고요. 식을 한 번 더 정리해 주시면은 x 플러스 x 마이너스 1분의 자 x 마이너스 1 플러스 2가 되면서 정리가 이런 식으로 됩니다. 플러스 1 그죠? 요거의 최소값을 찾으래요. 자 이걸 보시면서 뭘 떠올려야 되냐? x가 1보다 크다고 했죠? 뭐예요? 산술계열. 산술계열. 그래서 얘는 x-1 잡아주시고 x-1분의 2 플러스 2니까 정리하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자, 얘는 2루트 2 플러스 2가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소값은 이놈이고요. 그리고 그때의 x를 찾으라고 하면은 이 두 개가 같을 때지. 그래서 x-1의 제곱은 2를 만족시키는 x는 1 플러스 루트 2가 됩니다. x가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요놈분 나누기 요놈분의 요놈분을 구하시면은 얼마? 답은 2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많이 어렵지 않죠? 얘는. 그지? 막상 보니까. 자, 23번까지 보고 마무리 합시다. 오케이. 유시 다 이해됐어? 이해는 되겠어. 화장실도 갔다 왔대요. 다녀오세요. 혹시 빨간 펜 있습니까? 없어. 달아가는 링크가 없어. 여기는 없어. 너무나 숫자 말고 저 밑에 있어. 원래 강의실에. 몰래 가서 가져올게. 그렇지. 다 남은 거 같아. 그러든지. 근데 어디 있어요? 근데 지금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빨간 펜을 기다려봐. 갖다 줄게. 영까지. 아직 23번이 안 끝났었어요. 자, fx는 x-1분의 a-1 플러스 1 하고요. x가 a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그리고 이렇게 돼 있고 동시에 거시기 b 루트 자 a-x 여기다가 플러스 2. 자, x가 a보다 작을 때예요. 자, 우선 치역이 문제에서 y는 fx의 치역이 1보다는 크거나 같고 f 4분의 9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딱 보기에 뭔가 어려워 보이죠? 그치? 자 그런데 그래프를 한번 좀 그려보시면은 생각보다 얘가 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무슨
무슨 얘기냐면 봐봐 얘부터 좀 그려봅시다. 왜냐면 변수가 적잖아요. 그래서 1일 때 여기 조건 하나 더 있을 텐데 A가 1보다 크다는 조건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점근선이 1 하고요 Y는 1 자 이렇게 잡혀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A라는 녀석은 요거보다 오른쪽으로 이렇게 있겠죠. A라는 녀석이 여기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저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우선은 얘가 x가 0보다 큰 범위 내에서의 치역을 얘기했어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럼 0일 때를 또 일단 0일 때좀 체크를 좀 해볼게요. 자, 그러면 자 일단 저 위쪽에 있는 유리함수식부터 A보다 큰 때를 먼저 생각을 해보면 A일 때부터이잖아요. 그럼 A를 대입하면 뭐가 돼요? FA는 A-1분의 A-1 플러스 1이잖아요. 그래서 2라는 위치에서 시작해요. 2. 그래서 시작해서 자 점근선이 이렇게 되는 거죠. 유리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걔가 어디 A일 때 2를 지나가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됩니다. 점근선이 1인 녀석이 돼요. 근데 여기는 이게 없으니까 이걸 지워주시면 되겠죠. 심플하죠? 그치? 자 그리고 나서 이 무리함수를 좀 보시면은 이 무리함수는 b 루트 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되죠.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리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자 a, 2를 기준으로 해서 뻗어나가는 형태의 무리함수 그래프죠. 이해됩니까? 이 함수가 a, 2로부터 이런 식으로 뻗어나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 자 그러면은 이때 이 녀석의 치역이 요따구로 생겼어요. 요따구 1보다 크거나 같고요. 자 여기는 어차피 없는 거고 1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라고 한다면 1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아쉽지만 없습니다. 왜냐면 이게 불가능해요. 등호가 얘가 점근선이잖아요. 점근선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치역은 1보다 크거나 같다가 안 되고 1보다 크다 이렇게 나와요. 그치? 그래서 얘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녀석의 꼬라지가 이런 형태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럼 얘는 지금 어쨌든 1보다 큰 녀석인데 치역이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런 식의 무리함수가 연결되는 형태가 나와요.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다 끝났어요. 여기 보시면은 2,1을 지나 여기 이 위에 있는 식 아래에 있는 식이 2,1을 지나고 그리고 치역이 지금 f4분의 9라고 있잖아. 그쵸? 이 함수에 4분의 9를 넣었을 때와 같다는 거지. 그쵸? 그러면 여기 요 놈의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쵸? 그러면 f4분의 9에 해당하는 건 뭐가 들어가야 돼? 이 놈이 바로 4분의 9가 되는 겁니다. 4분의 9를 넣었을 때까지가 치역이니까. 그래서 2가 나오는 지점까지 여기가 4분의 9, 즉 A는 4분의 9가 되고요. 거기다가 이제 4분의 9를 집어넣었을 때 2가 나온다고 했으니까 저기다가 써주시면 되겠죠. F 4분의 9는 그리고 결국 어차피 A를 가까이 갈 때 어차피 다 있잖아요. 그래서 저기 넣었을 때도 4분의 9라는 식이 어차피 얘가 이렇게 나올 거니까. 즉 대입하시면은 B 루트 뭐시기 4분의 9 A가 4분의 9고 미안 어차피 0이나 이거 그대로 2가 나오겠구나. 자 F0을 0을 집어넣었을 때 1이 나오죠. 그래서 F0은 1이고 F0이라는 놈이 저기다가 대입하는 거니까 B 루트 A 플러스 2는 1이다. 즉 B 루트 4분의 9가 즉 2분의 3이죠. 2분의 3B가 2분의 3B가 마이너스 1 B는
얼마? 마이너스 3분의 2가 될 거야. 이렇게. 오케이? 됐어요? 네. 자, 오답 정리 좀 더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해주시고. 자, 문제가 그러니까 사실 이 시험지는 명제가 제일 어려워요. 사실은 함수보다. 함수는 어디서 많이 보던 거고. 그래서 명제를 좀 힘들 수 있는 시험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 자, 오케이? 이해됩니까? 자, 오답 정리 다 마무리 됐으면은 자, 요거 1등도 같이 좀 보고, 그리고 형민이는 오답 이거 아무도 안 썼어. 네, 오답 정리해. 네. 그리고 빨간 펜? 빨간 펜? 채점할 수 있는 색깔 펜. 오케이.